처음에 주제가 팀으로 일하라 이렇게 나갔는데요.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조직의 변화를 만드는 작은 아이디어. 우리가 큰 것을 시도하려면 힘들잖아요.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고 또 특히 조직 변화 상황에서는 현장의 어떤 이 거부감 이런 것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패하게 되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는데 동력을 상실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작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꾸준히 또 끊임없이 현장에서 찾아서 우리 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작은 아이디어를 성공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새로운 변화를 또 모색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직의 변화를 만드는 작은 아이디어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팀워크가 좋은 조직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직 변화를 추구를 할 때요, 설문을 하거든요. 조직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회사 다닐 때 그거 참 많이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문하는 것보다, 진단하는 것보다 그냥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한두 시간 정도 조직을 이렇게 관찰해보면 좋은 조직과 좋지 않은 조직이 그냥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팀워크가 좋은 조직의 특성입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조직에 어떤 행동이 있고 어떤 행동이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팀워크가 좋은 조직은요, 박수 소리가 좋아요. 박수나 격려 활동, 이런 게 조직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의 생일이에요. 누군가 일을 잘했습니다. 그때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조직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옆에 짝꿍을 봐주세요. 나는 과연 이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박수는 영혼이 있는 박수가 있고 영혼이 없는 박수가 있어요. 자, 방금 여러분의 박수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영혼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치셨잖아요. 근데 영혼 있는 박수의 모습은 우리가 야구장에서 치는 박수예요. 내가 좋아하는 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때 나오는 박수. 누가 유도하지 않아도 뭐 박수는 기본이고 내 몸으로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내거든요. 이런 박수가 있어야 돼, 조직에서. 우리 동료를 위해서요. 다시 옆에 짝꿍을 봐주세요. 자, 영혼 있는 박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우리 조직을 채우고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훌륭한 조직이에요. 자, 다음으로 좋은 조직은 사람들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질 않아요. 후진 조직의 대표적인 특성은 사람들이 로봇들 같아요. 웃지를 않아요, 웃지를. 사람들의 표정이 경직되는 이유는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직에서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크게 2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 두 번째는 인간한테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큰가요? 인간한테 오는 스트레스가 큰가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내가 일은 좀 열심히 하면 극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인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거는 극복 방법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떠나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사에 출근을 했을 때 내 동료들이 내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대화하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고 뭐 이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는 순간 내려놓고 싶어요.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면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자, 옆에 짝꿍 얼굴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본인은 모르거든요. 피드백 좀 해주세요. 느낌이 어떠신지. 욱하고 올라와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좋은 조직은 대화할 때 다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회의 같은 거 하면 말단 직원도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심지어는 위에 팀장님, 또 임원, 이분의 생각에 반대되는 의견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후진 조직은요, 못하죠. 조폭식의 회의래요. 한 명 고개 빳빳이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죄 지은 사람이에요. 뭐 열심히 받아 적고 있어. 뭐 적나 이렇게 보면 뭐 동그라미 색칠하고 있고 뭐 사인 연습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갖는다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조직이 소통이 되는 조직이냐 안 되는 조직이냐 회의 장면을 목격하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죠. 한번 여러분 조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조직은 약속이 있어요. 자, 위에 세 가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죠? 그 속에서 룰이 존재합니다. 우리 조직의 미션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약속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 약속들이 존재하고요. 그 약속들을 구성원들이 잘 지키는 모습이에요. 안 좋은 조직들은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약속이 있더라도 안 지켜요. 예를 들면 2시에 회의합시다. 좋은 조직은요. 1, 2분 전에 다 와 있어요. 1, 2분 전에. 안 좋은 조직은요. 일찍 와 있는 사람들이 좀 한가한 사람처럼 보여요. 늦게 온 사람들이 굉장히 당당해 보면 이런 조직들, 약속을 안 지키는 조직은요. 조직이 굉장히 산만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뭘 결정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조직에서는 약속이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조직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교류해요. 끼리끼리 어울리질 않죠. 후진 조직은요. 만난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우리 동료들과 식사하러 가시잖아요. 누구랑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멤버가 항상 정해져 있어.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이라 밥을 못 먹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 다양하게 좀 교류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되게 친해요. 자기들끼리는. 근데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누군가의 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예. 조직이 전체적으로 이 협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자, 좋은 조직은 상하 간의 거리감이 없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윗사람에게 편안하게 다가가서 어떤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죠. 안 좋은 조직은요. 윗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다가가지 않아. 그리고 윗사람이 호출하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예. 또 뭘 가지고 날 깰려고 그러나. 예. 이런 두려움을 느끼죠. 우리 조직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어떤 조직 최근에 경험한 조직인데 예를 들면 팀장님이랑 식사하기 싫어서요.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가위바위보. 예. 진 사람 남아있기. 팀장님이랑 밥 먹는 게 벌이에요. 벌. 그 조직에서는. 하여튼 상하 간의 거리감 있는 조직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계가 뚜렷한 조직들 있죠. 대형 사고가 발생해요. 현장의 문제가 제때제때 윗사람에게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조직은 사람들이 굉장히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요. 조직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조직의 문제는. 조직의 기회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사이에서 발생해요.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문제는, 기회는 항상 사이에서 발생한다. 네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 사이. 우리 부서 일도 아니고 쟤네 부서 일도 아닌 사이에서 발생을 해요. 항상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이 빈 곳이 발생을 하거든요. 빈 곳이 발생됐을 때 사람들이 저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드는 조직이 있는 조직. 이런 조직이 굉장히 좋은 조직이다. 근데 안 좋은 조직은요. 누가 손들잖아요. 나댄다고 그래요. 나대지 마. 그러면서요. 오히려 무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조직에는 이 7가지 행동 가운데서 어떤 게 존재하고 어떤 게 존재하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쉬운 것부터. 뭐가 제일 쉬워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엔 첫 번째가 제일 쉬워요. 첫 번째가. 자, 다시 한번 옆에 짝꿍 보시면서 이분을 위한 인생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직 진단을 굳이 하지 않아도요. 그냥 관찰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관찰해 보면 압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부서 딱 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 어느 부서 딱 보면 근처에도 가기 싫어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자, 이런 행동 특성들이 존재한다. 이거 외에도 아마 다른 것들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요.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TGIM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조직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거나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옆에 짝하고요. 대화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고 계세요? 하고 물어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조직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제가 이 질문을 많은 조직을 만나서 참 많이들 있는데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온 답변이 있어요. 아마 방금 여러분들 나누셨던 그 답변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요거를 하죠. 요거. 다 같이 모여서
회식 한번 할 때 됐지 뭐. 예,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해요. 그리고 회식하고 나면 분위기가 좋아지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회식하고 조직이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회식할 때는 되게 좋아. 회식할 때는. 그죠? 회식할 때는 무척 좋습니다. 못할 일이 없어. 못할 일이. 그리고 예전에는 요거하고 또 막 2차 막 이렇게 갔잖아요. 예. 뭐 노래방 같은 데도 가고.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어깨동무를 해요. 그리고 만남 같은 걸 불러. 예. 예. 운명이었다는 이 닭살 돋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문제는 회식 다음 날이에요. 사람들이 다들 좀비가 돼 있어요. 좀비가. 전날 심하게 달리면 달릴수록 그 다음날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랍게도 전날 있었던 일을 부정을 해요. 내가 어제 미쳤나 봐. 예.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렇게 분위기 잡은 거야? 나 이참에 술을 끊으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날 그렇게 소통해놓고 다음날 그냥 싹 부정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조직 문화는 제가 딱 하나로 정리해봤어요. 한 문장으로. 낮엔 욕 먹고 밤에 술 먹고였어요. 예. 낮엔 욕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술을 먹습니다. 낮에 욕을 좀 심하게 먹으면 밤에 술을 더 많이 먹어야 돼. 왜냐하면 그 욕 먹었던 거 잊어버려야 되거든. 술 먹고. 예. 그 욕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욕했던 것들을 잊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술을 주잖아요. 그죠? 그 술 먹고 나면 진짜 기억이 안 나. 기억이. 하여튼 과거의 조직 문화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요. 진짜 술 많이 먹었어요. 저도 회사 나온 지 지금 4년 좀 넘었거든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일주일에 한 3번씩 먹었던 것 같아요. 3번씩. 공식적으로. 또 먹으면 뭐 2차, 3차 뭐 이렇게.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 술을 먹고 어떻게 일을 했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일을 안 했어요. 네. 네. 사람이 그렇게 술을 먹고 일한다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먹고 일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술 먹고 그 다음날 한번 보세요. 다들 찾지도 않잖아요. 어디 짱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점심 먹을 때 나와. 예, 해장하러.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회식 대신에 그럼 뭐 할까? 뭐 아이디어 내봐. 좀 건전한 걸로.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다 같이 산에 가는 방식을 써요. 예, 예, 예. 중간에 도망갈 수가 없어, 이거는. 예. 돈도 안 들어, 산에 가니까. 또 문제는 산에 가서 술을 먹어, 보면. 예, 산에 가서.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선택했던 방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조직 문화를 바꿔보자, 활성화시켜보자. 일터 밖에서만 생각해, 일터 밖에서. 그리고 먹고 놀 때만이에요. 물론 일터 밖에서도 필요하죠. 그리고 먹고 노는 일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을 때요. 상대에 대한 호감이 증가한다. 이런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일터 안에서 우리가 조직 활성화를 신경 쓰는 그런 때가 됐다. 주 52시간 시대 아니에요. 저녁 시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업무 시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터 밖이 아니라 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성화. 그리고 먹고 놀 때만이 아니라 일할 때도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세 가지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는 세 가지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에서 가장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 아침 시간이에요. 우리는 항상 아침에 피곤함을 느낍니다. 아침에 쌩쌩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생리학적으로요. 사람들이 가장 피로감을 느끼는 시간이 아침이래요. 코티졸이라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침에 쌩쌩한 사람들이 없어요. 또 언제 피로감을 느끼는가? 우리는 월요일 날 피로감을 느낍니다. 월요일 날. 뭐 월요병, 뭐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예전에는요.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혹시 이거 먼데이카 아니야? 먼데이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월요일 날 생산된 차가 불량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이 두 가지 겹치는 때가 있죠. 월요일 아침. 이거 아시잖아요. 월요일 아침에는 사람들이 11시까지 웃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피로감을 느껴서 이제 조직에서 어떻게 합니까? 휴가를 장려해, 휴가를. 요새는 막 연차까지 다 쓰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가 갔다 오면 그러면 피로가 확 풀리나요? 어떠신가요?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예요. 설문조사를 했대요. 휴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구일까요? 1등이요.
이제 막 휴가에서 복귀한 사람들이라는. 여러분들 휴가 갔다 왔다고 해서 피로감이 풀린다.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상시에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요.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해지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휴가 복귀 시점도요, 잘 생각해야 된대요. 월, 화, 수, 목, 금 언제 복귀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금요일 날 복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월요일 날 복귀하면요, 2주일 내내 고생해. 이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피로감을 느끼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피로해지잖아요. 그죠? 자, 월요일 아침 가장 피곤함을 느끼는 시간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피로감을 느끼는 때가 회의할 때예요. 회의할 때. 멀쩡한 사람도 회의합시다. 그럼 그늘이 막 이렇게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회의는 정말 회의적이에요. 어느 조직에 가나. 회의가 생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회의가 회의적인 이유. 너무 길어서? 너무 많아서?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회의의 진짜 문제점은요, 너무 삭막해, 회의 분위기가. 그래서 회의 분위기 이렇잖아요, 대체로. 뭐가 문제야? 누가 그렇게 했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회의 때 내 얘기가 나오는 게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있죠. 굳이 자기 입으로 자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 입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말 않잖아요. 의욕도 뭣도 없는 인간들 같아 보인대요. 그래서 강제로 말을 시키기도 해요. 자, 여기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봐. 이렇게. 자, 그런 상황에서도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안 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어디 가서 할까요? 회의 끝나고 해요. 담배 피면서. 야, 이게 되겠냐? 이러면서. 너무 삭막해, 회의 분위기가. 우리가 맨날 사고만 친 사람들이 아닌데, 그죠? 이러잖아요, 그죠? 자, 이 세 가지가 겹치는 때가 있어요. 월요일 아침 회의. 뭐 거의 최악입니다, 이거는. 최악이에요. 여러분들 저녁 시간 신경 써서는 안 돼요. 월요일 아침 분위기를 신경 써줘야 돼요, 월요일. 그래서 저는 회식의 최적기는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월요일 아침이에요. 회식은 저는 월요일 아침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꼭 소주 한잔 해줘야 이거 회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은 우리가 특별히 관리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주 52시간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조직에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시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로요, 이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TGIM.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TGIM. TGIM은 뭘까요? 역시 센스가, 그죠? TGIM은 제가 앞에서 세 가지 상황 말씀드렸죠? 세 가지 상황. 첫 번째는 모닝, 그죠? 그리고요, 먼데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 미팅이죠. 그래서 TGIM은 Thanks God is morning. 그리고 Thanks God is Monday. 그리고 마지막으로 Thanks God is meeting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M에 신경을 쓰자. 자, 외우기도 좋게 다 M이에요. 3M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3M. 3M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조직의 리더나 또 우리 HR 스태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제일 바빠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TGIM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시작은 긍정으로 해요. 자, 아침 시간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긍정으로 해야 돼요. 자, 월요일 일주일의 시작이거든요. 긍정으로 해야 되죠. 자, 미팅은 일의 시작이에요. 시작은 긍정으로. 시작은 긍정으로. 우리 잠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되는지. 자, 옆에 짝하고요, 대화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최근 회사에서 내가 잘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잘한 일.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일이 없어. 그래서 잘한 일인데 사소한 일. 사소한 일로. 예를 들면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서 내가 교체해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뭘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연습이니까. 제가 시작은 긍정으로 이 아이디어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작은 긍정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이 상황을 만나면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보이거든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보여요. 옆에 짝의 얼굴 봐주세요. 나쁜 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먼저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제가 어떤 상황을 보면 좋은 걸 먼저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 나쁜 걸 먼저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성적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어 A, 사회 A, 생물 C, 수학 F. 어떤 과목이 눈에 띄시나요? 예. 바로 수학이거든요. 수학, 그죠? 예. 바로 수학이, A가 둘이나 있는데 위에, 예. 잘 안 보여요. 대부분의 부모가 수학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얘기하더라. 솔루션하고 같이 얘기해요. 이참에 학원 하나 더 다녀. 문제집 하나 더 풀고 이런 식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A가 둘이나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속상하겠죠? 시험 볼 때마다 이래요. 매사가 그래.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볼 때마다 싫은 소리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어 A 받았잖아요. A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도요, 대화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영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혹시 영어 반평균이 100점이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친구도 다 A지? 또 빈정거려요. 이번에 영어 시험 쉽게 났어? 뭐 이러면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바꿔줘야 됩니다. 딱 보면 좋은 게 먼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요, 이런 유의 대화를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긍정으로.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최근 가장 즐겁거나 보람이 있었던 일. 최근에 잘했던 일. 여기서 잘했던 일, 중요한 것은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큰 일은 거의 없어요. 생각도 안 나고. 작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새롭게 배운 점이 있다면 팀원들에게 감사했던 점, 미안했던 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조직사회에서 거의 대화가 없는 주제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나눠야 따뜻해져요. 그리고 조직이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또 그 에너지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섞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취하기 시작하는 말도 있죠. 이런 얘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 다 이게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평상시에 좋은 얘기 안 했던 사람들이 꼭 이렇게 시작해요. 대화를 할 때. 그죠? 네. 취하기 시작하는 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세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세한 행동. 큰 행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행동이. 미세한 행동이 중요해요. 조직 분위기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사람들의 그 나쁜 큰 행동이 아니에요. 나쁜 큰 행동들은 우리가 다 잡아내거든요. 견제가 되면서 다 걸러내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조직 분위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미세한 행동이에요. 걸러지지 않는, 견제되지 않는 이런 행동이 진짜 문제다. 누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군가의 눈빛, 마음에 안 드는 눈빛 있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누구 만나고 나면 난 그 인간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눈빛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표정, 나는 그 인간 표정만 봐도 밥맛이 떨어져.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말투, 목소리만 들어도 말이지 소름이 돋아, 소름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세한 행동이 문제예요. 근데 이 미세한 행동에서 지적도 못 하잖아요. 당신 눈빛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제 눈빛이 어땠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적도 안 되고 지적하면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의를 참 많이 하는데 학습자가 강사에게 주는 7가지 긍정적 신호, 미세한 행동들이에요. 이런 행동들을 받으면 그냥 에너지가 돋아요. 첫 번째, 나를 주시해줘요. 강의하고 있는데 저를 쫙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봐줘야 돼요, 우리는. 팀에서 같이 일할 때도 서로 얼굴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 눈빛, 그리고 미소를 띠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중간중간 감탄사를 날려주시죠. 어떤 조직은요, 감탄사가 아니라 탄식을 해요. 들으면서 뭔가를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토론할 때 열심히 참여하세요. 열심히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워크숍 같은 거 해봐도요, 질문 딱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조는 진짜 열심히 해. 근데 어떤 조는 이상해, 분위기가. 그런 조 가서 이렇게 딱 보면요, 누군가 한 명의 미세한 행동이 문제가 돼요.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문 딱 드리면 나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대답. 한 사람이 딱 그만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조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 불가능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말 한마디에서 조직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박수 같은 거 열심히 쳐주시고 이런 게 좋죠, 이런 게.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는 어떤 행동들이 바깥으로 퍼져나가고 있는가. 본인은 모르거든요. 나의 눈빛 모르잖아요. 나의 표정 확인할 수 없잖아요. 나의 말투, 몸짓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늘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우리 거울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울을.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 분위기는 본인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상대에게는 은근히 신경 쓰이는 미세한 행동에 의해서 망가진다. T.H. 박이라는 사람이 명언이에요. 저는 요새 명언이 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명언 많잖아요. 내용이 별거 없어요. 보면 이게 명언이야? 근데 그 밑에 토마스 에디슨 갑자기 급 공감이 되면서 사진 찍어서 페북에 올리고 싶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명언을 만드는 게, 현장의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인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상대에게는 은근히 신경 쓰이는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된다. 그럼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 이런 행동들을. 저는 이런 질문을 조직 내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직을 병들게 하는 좀비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10가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거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우리 딴 건 몰라도 이 행동만큼은 우리 하지 맙시다. 딱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또 주기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최근에 한 회사에 가서요. 이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해봤어요. 여러분의 조직을 병들게 하는 좀비 행동, 이 좀비 행동이라고 이름 붙인 게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안 좋은 행동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게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사과 박스에 사과가 하나 썩어 있으면 사과 상자 전체가 썩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행동, 좀비 행동이에요. 그래서 좀비 행동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회사에서 구성원들이 토론 통해서 정리해 주신 내용이에요. 회의 같은 거 할 때 하품을 하거나 한숨을 내시. 회의 시작할 때 한숨 푹 내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회의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몸의 자세가 삐딱하고 불량해요. 진짜 좀비 같아. 몸의 자세가. 그리고 휴대폰을 계속 쳐다봐요. 회사에 일하러 왔는지 휴대폰 쳐다보러 왔는지 알 수가 없어. 요새 이 행동, 이거 진짜 조직의 문화를 병들게 하는 전 대표적인 좀비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쳐다보는 거. 누가 견제를 안 하죠. 휴대폰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말 걸기가 불편하게 인상을 막 구기고 있어요. 뭔가 해보려고 하면 김새는 말부터 해. 대충 합시다. 동료 의견에 시큰둥해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정작 자기는 얘기 안 해요. 꼭 조금씩 늦게 와. 많이도 안 늦어. 한 2분씩 늦어. 2분씩. 그래서 뭐라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죠? 뭐라 하면 기분 나쁘고, 이런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편가르기 또는 뒷담화,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이런 행동. 보세요. 이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의 행동이 담겨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가운데서 하나 찾아보세요. 내 행동. 번호로 딱 찍어주세요. 찍으셨나요? 옆에 짝꿍에게 잠깐 고백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택했어? 물어봐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작은이라는 키워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작은. 우리 큰 거 하려고 그러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죠?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고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작은 아이디어를 자꾸 찾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디어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팀워크가 좋은 조직의 7가지 행동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이제 시점, TGIM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큰 행동이 아니라, 큰 행동은 뭐 감사나 윤리나 이런 쪽에 다 걸러내니까 미세한 행동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